3년 장거리 연애를 끝내고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들은 행복하고 설레고 한다는데 그냥 의무처럼 느껴지며 내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 결혼의 시작 전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혼 가정의 아버지만 계시며 경제적으로 막 부유하진 않아도 없어서 못 사는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만 계시다 보니 다정다감하시진 않지만 서로 친구처럼 지내며 누구보다도 사이좋은 부녀로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부모님께 의존적이 아닌 독립심이 강한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난 후 어떠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드린 적도 없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쪽은 저희 집과는 반대로 아버님이 자수성가하셔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가정입니다. 어머님은 전업주부이시고요. 가족끼리 화목하지만 어머님이 사교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다 보니 아들과 남편만 보고 지내십니다. 30이 넘은 아들을 품에 계속 안고 지내는 상황이라 저랑 다르게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아주 많이 의존합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은 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아하시고 엄마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며 제 손잡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이런 가정과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내 가정도 이렇게 따뜻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남자친구 쪽 지역으로 갈 때마다 3년 동안 둘이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워낙 좋아해 주셔서 어디든 구경시켜 주시려고 거의 대부분을 어머님이랑 넷이서 데이트를 3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은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즐거울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게 조금 화근이 되었을까요? 조금씩 저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제가 편해지셔서 그런 건지 지적하시는 부분이 하나씩 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 앞에서는 웃으면서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제가 가고 난 뒤에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연애를 하면서 20kg가 쪄서 맞는 옷이 잘 없어서 밴딩 바지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추리닝을 입고 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앞에선 웃으시면서 예쁘다 하시고 헤어지고선 어른 만나는데 매번 저런 옷이 뭐냐? 청바지라도 갖추고 입고 오라 해라. 청바지 입는 게 어렵냐? 살이 뭐 저렇게 많이 쪘냐? 둘이 살면 운동은 필수로 해라. 둘 다 살만 쪄서 걱정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에 지적이 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머님 때문에 이별을 했었습니다. 제일 서운했던 건 남자친구의 태도였어요. 제 편보다는 어머님 편을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니 이해하고 넘겨라. 우리 엄마지 않냐? 그때부터 우리 엄마라는 단어에 노이로제가 왔습니다. 저희가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할 때마다 아버님이 중간에서 붙여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둘이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헤어지는 이유가 어머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부분은 자기가 어머님을 단돌이 하겠다 계속 말씀하셔서 어찌저찌 해서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예식장, 드레스, 정장, 청첩장 모든 것들에 불만이셨습니다. 한 번도 며느리 이쁘다고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드투 다녀와서 어떤 게 어울리나요? 이건 어떨까요? 살갑게 여쭤보면 난 별로더라. 살 다 튀어나오고 우리 다 웃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스튜디오 사진 앨범이 나와 보여드리니 어쩜 우리 아들 정말 모델 같네. 이런 말씀만 하시고 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기에 아버님이 민망하셔서 큰 소리로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제일 큰 문제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거의 다 제 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지역을 두고 남자친구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시댁에서는 집을 구매하는데 돈을 30% 정도 보태주시는 상황이에요. 저희 친정에서는 가전을 사주기로 하셨고요.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미 저희 집은 아무것도 안 해가는 염치 없는 집 대접을 받고 있고 보태주시는 것에 생색과 대출이 70%이기에 공동명의로 하자고 말했다가 험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며느리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니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으신가? 대놓고 설거지 좀 하라느니 이제껏 명절에 안 구우시던 전까지 굽자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오니 이제 이런 건 내가 안 해도 되니 편하다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정말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행복하고 설레야 하는 결혼 준비 기간에 제 결혼식이지만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처음부터 어머니가 안 계신 게 흠이 잡힐까 남자친구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시며 미안하다고 했던 터라 속상해하실 걸 알기에 이런 상황을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인이 눈치채신 건지 남자친구가 오면 좋아하시던 아버지가 남자친구가 온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시거나 집에 안 들어오시거나 만나는 걸 피하시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모습을 보며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결혼을 하는 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둘이 가정을 꾸릴 거기에 둘 마음에 문제가 없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둘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참 야속하죠. 며칠 전 남자친구랑 시어머님 문제로 또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병이 올 것 같아서 결혼 못하겠다고, 친정 지원 빵빵하고 너에게 더 다정하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신하고 여성스러운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보내줄 테니 결혼하지 말자고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정말 울먹이며 자신도 중간다리 못하는 거 안다며 자기가 다 노력하겠다며 한 번만 믿어달라 해서 또 한 번 큰 고비를 넘기고 있었죠. 모바일 청접장에 참석 여부를 넣었다고 저런 걸 왜 넣냐고, 이런 거 만들 때 어른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하라며 시어머님한테 혼나고 난 후 남자친구한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다가 또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화가 나서 한 말이겠지만 자기도 섭섭한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남들 다 받는 장모님 사랑도 못 받는데 아버님은 놀러만 다니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내 마지막 믿음이었던 이 사람마저 산산조각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언쟁을 하고 또 자기가 너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라고 사과하고 이런 일 없을 거라며 또 그렇게 넘어간 상황이 현재입니다. 이 사람이 싫거나 하진 않아요. 둘이서의 문제는 정말 아무 문제 없는데 시어머님만 엮이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파혼을 해야 하는 건지 시댁과 왕래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건지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이라 어떤 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